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보험법 시간이죠. 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어떻게 복습을 잘 하셨나요? 갑자기 고개 숙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번 시간에 우리 OT 수업을 하고 전반적인 개관 수업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이 개관 수업했던 내용들을 우리 한번 쭉 검토해보고 좀 수업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제 보험법에 이제 뭐 서론 파트라 해가지고 이제 보험의 이제 제도가 뭐냐 해서 먼저 우리 공부할 거라 했죠. 그래서 우리 뭐 개관표도 제가 나눠드렸지만 뭐 보험의 의의 같은 걸 살펴봐야 되고 보험의 기능과 폐단, 그다음에 분류, 뭐 감독은 어디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쭉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 계약의 성질인데 이 중요한 게 이제 보험 계약이죠. 계약은 이제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보험 계약자가 어떻게 의사표시를 하면 이제 보험자가 최종적으로 승낙 의사표시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낙성 불효시 계약이라 했고 이제 보험법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특성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고 법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보험 약관이 있죠. 이 약관은 이제 이 보험자가 이제 불특정 다수인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 미리 써놓은 이제 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우리가 무슨 계약이라 그러냐면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부합계약이라고.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서론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번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논점이 바로 보험 계약이 됩니다. 완전히 중요하죠. 보험법에서의 그 가장 중요한 엑기스, 황금 어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바로 보험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내용을 배운다 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보험 성립의 요소, 보험 계약 관계자가 누가 있냐? 그 다음에 목적, 이런 것들, 또는 체계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뭐 보험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이제 이 계약자가 뭐예요?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제 보험자가 어떻게 된다? 승낙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승낙을 이제 일정 기간에 하지 않았을 때 승낙이 간주되고 그 기간 내 보험 사고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사고 담보를 져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개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제가 이제 한 페이지 그 보험법 개관 있죠? 그걸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맞아 그때 이거 했었지? 그래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러분에게 자동적으로 이제 체계가 아마 머릿속에 잡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학습할 때 편안한 효과, 편안하다는 말은 편안하게 들으면서 학습 효과는 2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사자 간에는 이제 이런 계약의 의사표시에서 보험 계약이 성립되면 뭐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이런 분들이 뭐 보험자에게 또는 보험자와 유사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알려고, 그 다음에 부실한 고지를 하면 안 되죠. 이런 의무가 가장 중요한 고지 의무다. 그래서 이런 고지 의무는 제가 만약에 거의 단독 문제로 낸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험 계약과 관련된 보험자에 대해서 의무가 뭐가 있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계관표도 있죠. 뭐 증권 교부, 보험금 지급, 그 다음에 이제 보험자의 면책 사유가 있으면 어떤 게 있냐. 그 다음에 보험료 반환 의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뭐 보험 계약자는 보험을 어떻게 계약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누구야? 이 피보험자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손해보험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임보험일 때 그 개념이 좀 달라지죠. 그 다음 이제 보험 수익자, 이 보험 수익자는 이제 손해보험이 아니라 인보험에만 있다고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뭐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 보험 계약자가 또 보험 수익자가 될 수 있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뭐 어떤 계약을 했죠? 뭐 자기를 위한 계약이냐, 타인을 위한 것이냐, 자기의 타인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의무는 보험료 지급 의무, 위험 변경 증가 의무, 통지 의무, 위험 유지, 보험 사고 발생했으면 통지 알려야 되겠죠. 손해 방지 및 경감의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보험 계약이 무효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거나 부활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타인을 위한 이제 이 보험 계약에서 손해보험 보겠습니다. 이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같다.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에요. 이때 피보험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이때는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아예 거기다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계간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습 차후에서 계간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피보험자가 이제 손해보험과 임보험에서의 그 개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적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개념을 잡아드린다고요. 보험사고에서 생긴, 그래서 뭐 여기 적는 거예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어떤 개념인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생긴, 다시 합니다. 보험사고 발생으로 생긴 재산상 손해배상을 재산상 손해배상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재산상 손해배상을 보험자에게 청구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피보험자가 뭐예요? 보험사고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걸 보험자에게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피보험자예요. 어느 보험에서? 손해보험에서. 자, 그래서 이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다 그러면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계약.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 그러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 이렇게 한다. 임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을 수 있고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피보험자, 임보험일 때 피보험자는 적어보세요. 생명, 신체에 관한 보험에 붙인 사람이에요. 생명, 신체에 관해 보험에 붙인 사람, 즉 자연인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완전히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피보험자라는 개념은 손해보험일 때는 보험사고에서 생긴 재산상 손해를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우리 피보험자를 한다. 그런데 생명, 신체에 관해서 보험에 붙여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피보험자예요. 그럼 보세요. 이 임보험에서는 이렇게 사람만 되고 다른 사람 되겠어요? 물건은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다 그러면 자기의 생명보험계약, 다르다 그러면 타인의 이런 말 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수익자는 뭐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험을 내고 이익도 내가 받는다. 그럼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계약.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일 때는 뭐예요? 자기를 위한, 다를 때는 타인을 위한. 아시겠습니까? 예, 요 개념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세요. 이 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손해보험의 피보험자와 임보험의 보험 수익자가 거의 좀 비슷한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거 좀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 헷갈리지 않고 어떻게 공부를 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손해보험과 임보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도 총론과 강론이 있는데, 손해보험 보세요. 손해보험의 의의가 뭐냐?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이 뭐냐 설명드렸죠. 뭐 화재보험을 떴을 때 저
저 화재에 관한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마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이 얼마냐, 보험 금액은 얼마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보험자 대위예요. 그래서 뭐 잔존물 대위, 청구권 대위. 얘가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이건 가장 중요한 게 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중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보험자 대위. 그래서 이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가 갖는 그런 지위를 어떻게 해요? 예, 보험자가 법적으로 당연히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대위다. 기억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이 이제 변경, 소멸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강론에 가면 이제 하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이 책임보험은 이제 불법 행위와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보험이 있는데요. 이 인보험은 이제 의의와 특색이 있죠. 그래서 손해보험과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 그 다음에 상해보험,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치매와 같은 질병보험들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운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거 다 뽑으셨고, 그 다음 법조문도 몇 개 안 되죠? 몇 페이지에? 법조문도 한 11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11페이지. 11페이지. 저기 떨어지니까 마이크가 안 나오죠?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관을 좀 했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그 앞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리뷰, 복습을 좀 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또 학습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 이제 강의 교재 1페이지를 피시면 뭐 보험법, 해상법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해상보험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해상법은 지우시고, 해상법 지우시고 그냥 보험법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가 이제 보험법이에요. 됐어요? 네. 이제 가겠습니다. 제 1장 보험 제도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1번 보험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자, 일단 보험에 대한 정의는요, 법률상 정의,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적 정의 또는 판례가 또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이게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이란 뭐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요, 보험은 뭐뭐뭐이다 뭐 이렇게 명명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 우리 법조문 638조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638조 보험계약의 의, 보험계약의 의, 보험계약의 성립, 약관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증권,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오시죠? 쭉쭉쭉쭉쭉쭉. 계속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4페이지에 오시면 손해보험 통칙, 뭐야 이거? 이상하네. 그 다음에 제2절 하재보험 강론으로 바로 나오네. 해상보험도 나오네요. 이상하네. 그 다음 보세요. 뭐 책임보험도 책임보험 중요하다 했죠.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이 2014년도에 신설됐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보험에 대해서 나오네. 통칙이 나오고 생명보험, 그래 맞아. 그 다음에 상해보험, 질병보험 새로 들어왔네. 보증보험과 질병보험이 새로 들어왔죠. 2014년도에. 뭐야 이거? 보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눈을 씻어봐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에 대한 개념 정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먼저 법률상 1번 우리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법률상 정의,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법적인 측면 이외에 또 경제적,
경영적.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보험이 이제 뭐 1년이 지나면 뭐 또 올라가고 보험을 깎아준다 이런 회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들어있는 여러 가지 보험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나 경영의 기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뭐 고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쳐볼까요? 보험의 기능, 이 보험의 기능을 중심으로 정의를 할 것인가. 보험의 기능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가,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목적을 강조할 것에 따라서 정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뭐 법률상 어디에 포커스에 맞춰서 될 것인가, 여러분께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상 정의가 사실 어렵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 상법 638조 보험업법 제2조. 자, 상법은 일반법이고 보험업법은 또 특별법입니다. 여기에 2조에서 보험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계약을 이제 규정하고 있지, 보험이 뭐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까 보고 왔듯이. 그래서 일단 밑줄 쳐보세요. 상법에서는 불확정이라는 용어를, 자, 불확정. 우리 638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오시면 이제 보세요. 보험계약의 의의. 자,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 보험료를 내겠죠, 일방이. 그럼 생명 또는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 자, 밑줄 칩니다. 불확정한. 불확정한. 이거 불확정. 사고가 뭐 정해져 있습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이거 불확정이라죠. 이렇게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해서 약정하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보험 계약의 의의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뽑을 수 있는 게 638조 불확정이라는 단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세요. 불확정. 자, 그래서 다시 우리 강의 교재로 오시면 상법에서 불확정 사고를 해서 불확정 동그라미 치세요. 불확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불확정이 이게 보험의 요소로서의 이게 정의인가? 그 다음 보험업에서는 우연한 사고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험업에서 우리 보험업법은 제가 조문을 표시 안 했지만, 자, 그래서 이게 법률의 규정에서는 이게 이제 뭐 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상법에서는 불확정 사고 이걸 보험이다. 그 다음에는 보험업에서는 우연한 사고 이걸 보험으로 보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보험을 동질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의 위험을 다수인이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한 위험 단체를 구성해서 통계적 기초. 자, 네모칩니다. 대수의 법칙. 자, 보험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수의 법칙이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대수의 법칙. 예컨대 이제 주사위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12가 한 번 던졌을 때 합이 12가 나올 수 있는 확률.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죽을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보험은 대수의 법칙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수의 법칙에서 산출된, 자, 그래서 이제 이 12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번까지 나오겠지. 그래서 아니면 끝까지 안 나오더라도 산출된 보험료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보험료 네모칩니다. 산출된 보험료를 내고 기금을 마련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네모칩니다. 불확정한 사고. 자,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불확정한 사고가 있습니다. 불확정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보험료를 낼 만큼 보험금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대수의 법칙이란 말은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경우의 수를 쭉 나열해서 이러한 경우에 보험료는 이 정도 책정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불확정 사고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험금은 얼마 주면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이라 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에서는 그래서 일반적 정의 여기에서는 동질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자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한 위험 단체를 구성해서 통계적 기초 네모칩니다.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산출된 네모 보험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거 이제 시험 냈을 때 블랭크를 놓고 여기에 뭘 써놓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요. 기금을 마련하고 네모칩니다. 이 불확정한 사고, 이건 바로 상법에 있는 사고, 불확정한 사고에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뭘 준다? 네모 보험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걸 이제 보험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 보험의 정리는 요거 키포인트 대수의 법칙에서 보험료하고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준다. 이게 바로 보험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네. 자, 불확정한 사고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고 아주 좋죠. 경감 또는 경감시킬 목적으로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자 계산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불확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뭐 위에서 뵀던 보험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법률상 정의, 뭐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의보다는 이런 일반적 정의를 따르고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판례의 태도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 보험의 정의와 관련돼서 판례는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 형사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판례가 있지.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판례에서도 보험은 뭐뭐뭐이다. 뭐 이렇게 명명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사 사건에 의해서 뭐 보험은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사건이다. 뭐 이렇게 정도로 했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판례도 보험을 이렇게 봤어요. 이제 형사 사건에 기해서 자 미수칩니다. 판례도 보험을 동종의 우연한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다수인에게 자 여기서는 우연한 사고 동그라미 칩니다. 무슨 사고? 우연한 사고. 이 우연한 사고들은 아까 법률 중에서 어디서 됐어요? 바로 보험업법에서 됐잖아요. 우연한 사고. 우리 상법은 뭐 불확정한 사고를 했잖아요. 불확정한 사고. 여기서는 우연한 사고가 있다. 자, 이렇게 우연한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다수인이 경제생활에 대해서 자 미치칩니다. 불안을 제거하고 또는 경감시킬 목적. 앞에서도 배웠죠. 미리 일정액에 대한 보험료를 출연해서 출연이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나의 재산이 줄어들면 남의 재산은 늘어나고, 걔가 줄어들면 나는 늘어나고, 이거 출연이죠. 이거 뭐 우리 법인 할 때 공부하죠. 출연해서 공동 준비 재산을 형성하고 현실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급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일반적 정의관과 같은 입장이다. 비록 형사사건에서 했지만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 정의와 4번을 묶어서 그냥 별표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또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보험의 기능과 폐단이 있습니다. 보험의 기능과 폐단. 자, 보험의 이제 기능에서 이제 경제적 안정을 준다. 그죠? 불확정으로 우리 했잖아요. 이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았던 이러한 이제 불확정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금을 받으면 이제 안정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안정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받을 수 있고 사실 여러분 이제 보험을 이제 많이 들어놓으면 그렇죠? 뭐 나중에 이게 뭐 신체 생명뿐만 아니라 뭐 연금 보험도 있고 하니까 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상당히 좀 든든하겠죠.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고. 특히 지금 뭐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손해보험이나 이제 인보험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불확정 사고 뭐 그다음에 우연한 사고 이런 내용을 하는데 이제 그런 사고가 당연히 이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험을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취지로서 이제 보험을 이제 공부를 하면 더 빨리 와닿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경제적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자금의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왜? 보험금을 타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용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보험금을 일정한 경우에 한 10년간 이제 납입을 했어요. 납입을 하면 당장 그 보험금을 납입한 걸 다 찾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뭐예요? 무배당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배당이 많았지만 이제 무배당이에요. 그래서 그 납입된 범위 내에서 이제 저리 고리가 아니라 낮은 이자로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담보 아니고 담보 대출이죠. 그 보험 대출이죠. 쉽게 말해서 보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용 수단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사회보장 제도. 사회보장 제도의 그 성질도 가지고 있겠죠, 보험이. 그다음에 사고 방지 등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뭐 사고를 이제 내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또 많이 하겠죠. 이런 이제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폐단이 좀 나오죠. 폐단, 도덕적 위험. 이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보험금을 노리고 동그라칩니다. 고의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와 보험에 가입하고 다음 페이지 예방에 소홀히 한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아니 보험금 때문에 일부러 사고를 발생시켜가지고 보험금을 타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번 주의를 어떻게 해요? 살펴야 되겠죠. 주의를 살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방의 효과가 이제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주의를 게으리 함으로써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는 난 이제 뭐 편안하게 막 살아야지. 어차피 나중에 뭐 보험이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 말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더라도요, 이 보험금을 어떻게 혜택을 누릴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예방 효과의 감소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형태의 문제를 내더라도 상식선에서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인위적 사고. 그랬죠? 예방 효과의 감소.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주의를 게으리하면서 보험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고, 인위적 사고 3번. 보험 계약자 등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뭐 아까 그랬죠?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보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폐단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냥 이제 두고 볼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두고 볼 수가 없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폐단을 억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고지 의무. 자, 그래서 별표 한번 할까요? 이 폐단 억제 처기들에 대해서 어떤 그 제도들을 두고 있는지. 자, 별표 쳐주세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죠?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알려야 되고 부실하게 고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중요한 고지가 뭐냐? 이것들은 이제 우리 본문에서 전부 다 추상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뭐는 해당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판례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어떻게 판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변경 증거가 있으면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위적 사고에 대한 면책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사기죄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죠. 영득죄입니다. 영득죄. 그 다음에 살인죄, 사문서 위조죄 등 각종의 형벌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벌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제재를 받고 지켜야 되겠죠.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등이 있다. 그래서 교통범칙금 대행업이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폐단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고지 의무 특히 중요하고요. 위험 변경이 있을 때 통지 의무, 그다음에 인위적 사고에 대한 면책,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벌 법규도 있다. 그다음에 대행업도 있다. 어떤 거? 교통, 범칙금, 대행업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분류가 있는데요. 이제 뭐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이제 편하게 지금은 이제 따라오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상식선에서. 자, 그래서 이제 보험을 이제 크게 이제 공보험, 사보험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보는데, 자, 공보험 보세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정책 수행에 의해서 운영하는 보험이에요. 국가 또는 어디서 공공단체에서. 그래서 이는 사회정책보험, 즉 뭐가 있냐면 그 사회보장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그때 뭐 동그라미 좀 해서 사회보험, 그냥 뭐 4대 보험 들어보셨죠? 그 직장인이면 이제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우리 4대 보험입니다. 또 하나 더 있으면 이게 다른 거 뭐가 있냐? 이제 사회보험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게 있는데, 4대 보험을 했을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산재 이렇게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제 사회보험으로서.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법이겠죠. 그래서 사회보장 중에서 사회보험에서 4대 보험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적 부조가 있습니다. 그럼 생활비 보조, 무료 의료 지원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속한다. 알겠습니까? 사회보장제도.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 이것들은 사회보장제도죠.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보험이에요. 보험인데, 이런 보험들은 이제 개인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공적인 보험이기 때문에 공보험이라 한다.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 다음에 경제정책보험이 있어요. 얘들은 이제 특히 다르죠. 이제 뭐 수출보험, 예금보험 이런 게 있습니다. 등으로 나눕니다. 주로 사보험 영역에 미치지 않는 곳에 운영되고 특별법에서 규율되고 상법에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 상법인 우리는 개인보험이죠. 사보험이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뭐야? 가입이 강제된다 이 말입니다. 직장에 가면 무조건 건강보험은 강제가 되고 국민연금도 강제되고 이런 거죠.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봉급을 탔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갔어? 보니까 막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엄청 나간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따집니다. 나 이거 못 들겠어요. 앞으로 다음 달 봉급부터 나는 진짜 세를 제하지 말고 그대로 주세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얘들은 상법에 적용되지 않고 그 가입이 뭐 된다? 강제되기 때문에. 이 상식선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법이네. 공보험이에요. 그럼 사보험으로 가겠습니다. 사보험의 운영 주체는 사인을 대상하는 운영하는 보험으로서 이 기본법은 바로 우리가 배우는 미술입니다. 상법의 보험 편이 된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부분의 영리보험이 되는 거예요. 영리보험. 그래서 영리보험 보세요. 영리보험. 보험자 동그라미 쓰세요. 보험자란 말은 뭐예요? 보험회사를 말하고 있죠. 그럼 보험회사가 회사기 때문에 영리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자, 보험자가 보험의 인수를 영업을 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46조로 되어 있죠. 46조가 뭐냐? 여기 적어볼까요, 여러분? 기본적 상행위예요. 기본적 상행위에서 보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업을 하는 사람은 뭐겠죠? 당연상인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 인수를 영업하는 보험이고요. 보험 사업의 운영 주체는 당연상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상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 명의로, 자기 명의란 말은 자기 이름으로가 아니라 자기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바로 자기 명의고 기본적 상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6조의 22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이거 뭘 하고 있어요? 보험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을 하고 있고 이거 한 번 할까요? 계속 반복할까요? 반복합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무슨 상인이란다?
당연상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당연상인. 그래서 당연상인이 된다. 이해되시죠, 이제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과목들이 그렇잖아요. 예, 1학년 때 배워야 할 과목의 특성이 있고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4학년 때 배우고 어떤 그런 왜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법 총론을 배우고 그다음 뭐 회사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뭐예요? 보험법 또는 어음수배법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법 총론에 이제 우리 이제 상행위를 공부할 때 기본적 상행위에서 22가지 중에서 다 배우지 않고 중요한 것을 배우는데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종류가 있다는 정도는 이제 알 필요가 있다. 보험도 거기에 속한다. 그래서 이걸 하면 우리 이 보험자는 회사죠. 당연상인이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자, 그래서 상법상 보험은 모두 영리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사업을 영리하고자 하는 주체는 반드시 내무칩니다.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알았죠?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예요. 예. 영리보험을 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로 한정됩니다. 이건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 4조 6항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자, 금융위원회에 뭐한다? 허가를 받고 영리보험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정해져 있다. 어떤 회사? 주식회사, 그 다음에 상호회사, 그 다음에 외국보험회사. 알았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외에 뭐 한 명에서 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합자회사 못합니다. 유한회사 못합니다. 유한책임회사 못합니다. 오로지 주식회사만 할 수 있다. 알았죠? 그리고 상호회사만 할 수 있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호보험이 있는데 상호란 말은 서로 보험을 든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좀 일단은 보세요. 먼저 이렇게 읽어보고 상호보험은 사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보험으로서 별표칩니다. 대외적으로 영리 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리보험이 아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그 사업자는 금융위로부터 보험 사업 허가를 받은 상호회사가 된다.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이 된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회사법을 지금 이제 뭐 배우고 오신 분도 있고 안 배우고 오신 분이 있어요. 혹시 지금 제 수업을 회사법을 들으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할 거예요. 그래요? 진짜 바로 이해할까요? 그래서 이 상호보험에 대해서는요 따로 좀 설명을 좀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잠깐 좀 우리가 좀 쉬었다가 요거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보험에 이제 영리보험과 이제 상호보험이 좀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개념을 잡는 게 우리 이제 상법상 회사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어떻게 한다? 좀 쉬었다가 좀 다시 한번 진행한다. 아셨죠? 네.